영혼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물건 구매할 때.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든 간에 옷을 사든 귀걸이들 사든 화장품을 사든 영혼들은 근미래가 리딩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 하지만 영혼들은 이 제품의 컴퓨터를 샀을 때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지금 나한테 적합한 물건인지를 알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몰라도 이 물건을 소비하고 나서의 내 미래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굉장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영혼하고 소통이 되다 보면은 영혼이 베이비 소울이든 성숙한 소울이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나한테 합리적인 소비가 뭔지, 돈이 생겼어. 나한테 꽁돈이 생겼어. 이 돈을 저금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이 돈으로 나한테 내가 뭘 사면 되는지 막 알려주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약간 집사 같아요. 약간 비서 같아.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정보들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간 관리. 하루 스케줄, 한 달 스케줄, 연간 스케줄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되게 바쁘게 지냈을 때는 영혼이 딱 오늘은 이 정도 하면은 너한테 무리되지 않는 선상 내에서 딱 적당해. 이 정도를 해야지 네가 계획한 바를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짜거나 한 달 계획표를 짜면은 너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러면은 그건 한 7월쯤에 시작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약간 스케줄 조정을 같이 해주고 쭉 1년 전반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적절하게 이제 학습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내가 조금 어떤 식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널널하게 움직여도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코칭이 가능해서 처음에 계획만 좀 같이 상의해서 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오늘 나 뭐 해? 내일은 뭐 해? 하란 대로 하고 좀 말도 안 듣다가 뒷수습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관리.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육체적인 이런 장기나 이런 것들을 맨날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서 리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혼들은 그게 에너지층인 정보에서 리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긴 했지만 건강검진 받기 전에 어디가 뭐가 불편한지 어디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걸 그냥 한 번 더 확인받기 위해서 받았었던 거고 가기 전에 영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혼이 장기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제 영혼이 너 장을 볼 때 이걸 사서 이걸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지금 빨리 자야 돼. 너 지금 잠이 부족해. 아니면 너 지금 운동량이 좀 부족해. 이런 식으로 제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뭐 베이비 소울이어도 알 수가 있어요. 에너지층 정보에서는 그대로 리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도와주거나 지식이 없어도 다른 전문가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거나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도 이제 체크를 기본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도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도 영혼이 뭐 이 영상을 봐, 이 자료를 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 이 사람한테 배워.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돼서 인강을 구매하려고 해. 인강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딱 이 사람한테 배우면 좋아. 또는 이 사람의 강의 중에서 이 부분이 너한테 특히 필요할 거고 좀 이 부분은 좀 별로 필요 없으니까 넘겨도 되고 이 부분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냥 이러면서 영혼이 이제 그런 내가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그런 추천 정보 같은 것들도 알려주고요. 심지어는 이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이거는 조금 이 전문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되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얼만큼 참고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걸러야 되는지까지 바로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물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어떤 새로운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던가 이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혀야 되는 동기라던가 사수에 대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약간 이런 타입이야. 이 사람은 좀 이런 걸 좋아해.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해. 이 사람이 네가 봤을 때 또는 여기에서 평판이 좋지는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얼굴이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영혼은 지금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 앞에 도착한지 알아요. 또는 영혼이 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했는지를 영혼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겠죠. 약간 대략적인 공략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친근해지고 이 사람의 호의를 받으려면 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영혼이 가끔은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면 이렇게 딱 말해줘요. 저한테.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앞으로 너랑 이런 면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사람이야. 또는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너 이 사람이랑 10년도 더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딱 그때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더 잘해야겠다
상당히 중요한 관계구나 이러면서 평소에 그 약간 살짝 거리감 있지만 친절한 모드에서 조금 더 가까우면서 친절한 모드로 딱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주알고주알 계속 말한다기보다는 툭 던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내면의 통찰과 깨달음에 대한 것도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베이비소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많은 생애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베이비소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보다는 내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이 인생의 지혜가 좀 있어요. 적어도 슬픔의 상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놓아주고 지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지혜 같은 거 는 어디 지나가는 막 자기계발서 쓴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요 베이비소울들이 훨씬 더 연륜이 있어요. 더 지혜롭단 말이야. 그런 통찰과 깨달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고 싶다. 어떤 현자한테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오래 산 어르신이 있어. 뭔가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혜로운 시야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기발한 그런 해답을 내놨다던가 뭔가 내 안에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 느껴졌다던가 또는 내가 엉뚱한 길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디어가 나타나서 딱 교통정리를 해줬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또 영원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친밀한 인연과의 균형적인 관계. 그리고 또 친밀한 인연과 얼마나 갈지, 얼마나 발전할지 그 미래에 대해서도 또 알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미래들을 리딩하거나 또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라면 그게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서로 약속했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들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막 인간관계 스킬이라던가 인간관계 규칙이라던가 인간관계 잘하는 법 막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100년도 못 산 인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또는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과거의 선조들이 남겼었던 나름대로 인간관계론을 총합을 하고 자기의 깨달음까지 얹혀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0년도 안 된 역사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그 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성숙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이건 아니더라. 이렇게 해야 되더라. 오답풀이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혼으로서의 에티켓도 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서로가 각자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 서로한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아요. 영혼들이 제일 많이 답답해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랑하는 존재를 책임지려고 하고 그 존재한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고 주도권까지 다 줘버리는 거 이런 거 진짜 답답해합니다. 영혼들이 봤을 땐 다 남남이거든. 너는 그 존재한테 휘둘릴 정도로 하찮은 존재도 아니거니와 누군가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되거니와 아무리 베이비소울이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순간 대응 처세술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눈앞에 있는 사람과 막 대화를 해요. 막 이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이 정도 속도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단어가 확 나와버린다던가 머릿속으로는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버렸다던가 또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문제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혼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말실수할 것 같거나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할까 할 때 영혼이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TMI를 안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수만 방지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 딱 이 한마디 덧붙이면은 저 사람 완전 지금 감동받는다. 느낌이 와요. 말로도 하지 않아. 여기로 소통하거든요. 느낌이 딱 와요. 그럼 딱 그 흐름을 읽고 이 사람한테 이걸 챙겨줘.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의 이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나의 내공 이상으로 순발력이 더 키워지는 이런 이점을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미래 계획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을 논의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혼이 왜 제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그 영혼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싫어요. 이러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당신의 그 싫어요 하는 청개구리 기질이 영혼한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혼도 당신을 억압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좀 어떻게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그냥 하란 대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만 해주시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좀 머리 비우고 살고 싶은데요. 이제 이러는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말이 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은 영혼이 이 삶에서 자아와 함께 태어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너무 많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니즈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은 대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원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감이 안 잡힌 상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조금 이렇게 살고 싶거든.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여러분들 학습 능력을 알고 있어. 효율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허무맹랑한 꿈들을 말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정정을 해줄 거예요. 워라밸도 지키면서 새로운 재능도 막 개발하면서 돈도 재능으로 벌고 싶어라고 했어. 근데 이제 영혼이 이러는 거죠. 5년 동안 워라밸은 너한테 없다. 그래도 괜찮으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을 좀 다시 해야겠다. 꿈을 좀 낮추고 조금 워라밸을 난 좀 챙겨가고 이러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맞추는 거예요. 영혼들은 요런 강도로 요런 난이도로 요 정도의 목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달성이 될지 이런 것들 측정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을 잘 살린 그런 계획들을 이제 매니징 해줄 수 있고 설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육화 참여 비중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참견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영혼이 자발적으로 1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90% 정도는 다 내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예를 들면은 비만이어서 건강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내 영혼이 나를 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이렇게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 내가 알아서 하게. 다이어트 적당히 실패해도 난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영혼한테 얼마나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영혼이 나서서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빨리빨리 해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재촉도 좀 해주고 너 지금 멘탈 나간 거 보니까 이 책을 읽어. 깨달음을 얻고 빨리 다음 챕터로 나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니징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보통 자아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 아마 이렇게 되겠지? 나는 이런 꿈들을 이루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혼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다 잘 될 가능성을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말은 안 해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법 잘 따라와. 난 이 정도도 만족해. 내가 전에 목표로 했던 건 다 이랬다. 그럼 영혼이 이건 어때? 너 더 잘 될 수도 있어. 어때? 가지고 싶지? 이러면서 심지어 소통이 안 돼도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동요하게 만들어요. 더 앞으로 잘 가게.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 요 정도라고 해도 영혼은 일단은 너무 멀리 잡으면 여러분들이 막 부담감 느끼니까 그래 요거 해봐 라고 하면서 이거 준비해요. 또 12번째로 영혼들은 인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긴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탄탄하게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하면 여러분들 영혼은 내가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들을 보니까 이 기회들을 만나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고 지름길이 하나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딱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재능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평가거든.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모르는데 그리고 이 시장의 니즈를 모르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자기 재능이 평가가 돼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은 안다고. 왜? 미래를 봤잖아. 왜?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다른 에너지 정보를 리딩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육성을 시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영혼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로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조언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또는 어떤 학자가 말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영혼은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모든 걸 다 안다기보다는 여러분들보다 한층 더 깊은 여러분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의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빠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도꼭지 틀기를 할 때 방향성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수도꼭지 틀기를 하거나 혼자서 통찰을 할 때 나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왜 뭐가 문제였을까?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나름대로 막 정화를 하고 뭔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리를 하고 통찰력을 할 때 내가 살짝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 그럼 영혼이 거기 아닌데 살짝 이쪽이야. 힌트를 줘요. 이걸 다 해보지 않아도 다 파보지 않아도 어디에 우물이 있나 다 파보지 않아도 처음에 물이 올라올 것 같은 우물 구멍을 딱 집어서 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살짝 삼천포로 빠질 때 영혼이 돌아와야지 이러기도 하고 삽질 방지, 삼천포 방지, 효과적인 정화
자, 그 다음에 15번째로 육화 설계와 운명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육화 설계도에 대한 지식을 영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에서 뭘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을 왜 마주한 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 힌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들은 그냥 이런 것까지 계산해요. 얘가 이걸 알려줬을 때 더 열심히 하려나 아니면 안심하고 게을러질려나. 여러분들이 영혼한테 너무 의존한다? 침묵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판단하기에 이 진실을 알려줬을 때 얘가 되게 열심히 하고 용기를 낼 것 같다. 그럼 알려줘요. 근데 얘가 이걸 알았을 때 게을러지고 안일해져서 이 미래에 도달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6번째로 근미래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줍니다. 근데 영혼들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를 내렸을 때 아마 이제 이런 미래를 마주할 것이다 라는 수많은 갈래가 있어요. 정말 많은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들도 이제 평균을 냅니다. A라는 선택지를 내렸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한 60%다. B라는 선택지를 내렸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70%다. 그러면 60% 70% 큰 차이는 없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성숙하면 영혼이 B 해. B가 더 좋아.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크고 영혼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그때부터는. A라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야. 그리고 네가 만족할 확률은 요 정도야. B라는 선택지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건데 네가 만족할 만한 확률은 70%고 사실 그 10%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래서 뭐가 더 좋은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가 한번 골라봐. 페널티는 각각 이런 거야. 월등하게 좋은 답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머리가 커지면 더 고민인 게 알아서 좋은 답을 딱딱 골라줘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니까 결정을 하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좀 선택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17번째로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더 좋은지,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각자 선택에 따라서 미래를 좀 엿볼 수 있고, 18번째로 잠재력을 발굴하거나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없던 능력도 밑바닥부터 키울 수가 있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생에 태어나서 좀 만들어오는 기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질들이. 근데 나는 몰라. 씨앗이야, 씨앗. 이 씨앗을 먼저 알려줘요. 네 안에 이거 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키우면 된다.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계획을 다 째어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몰라. 아무 자료도 대충 본 것도 없어. 근데 영혼들이 만약에 인맥이 조금 있고 다른 영혼들하고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는 조금 사교성이 좋은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거, 접하지 않은 건데도 영혼이 이렇게 정보력이 좋을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료조사를 하고 이것저것 데이터를 수집해 놓으면 그것들을 다 리딩해서 엮어가지고 영혼들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개발하는 학습 계획 또 설계도 이런 것들을 짜서 여러분들을 하나씩 이제 가르치고 데려가고 리드합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로 한 달, 반년, 1년 후에 내가 지금처럼 하면 또는 조금 더 빡세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낼지 성장 곡선을 브리핑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면 오케이, 또는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았는데 좀 낮춰도 되겠다, 좀 설렁설렁해도 되겠다, 뭐 이러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계획 세우면 안 되고 더 빡세게 가야겠는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렇게 브리핑이 된다는 것 자체를 알고 활용하는 분들도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설렁설렁하게 할지 빡세게 할지 적당히 빡세게 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 꼭 말이 아니더라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뭔가 영혼이 큰 그림 안에서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위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진짜 감동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영감적으로 딱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온몸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뭐 어디 가지 않아도요, 정화하다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코드가 느껴질 때. 아,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럼으로써 내가 이런 걸 배웠어야 했구나. 하지만 그때 나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는 나도 모르게 그런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통해서 또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정말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성과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낄 수가 있고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